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벨상의 역사에서 아주 좀 특별하고 흥미로운 순간을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그런 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그 노벨상 시상식에서 수상자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 이거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그게 바로 1916년의 일입니다. 노벨상 역사상 정말 전례가 없던 일이었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자리가 그냥 텅 비어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16년, 바로 그 시대로 말이죠. 텅 비어버린 이 시상대 뒤에는요, 실은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비극의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전선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지성을 대표하던 과학계 역시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이 추구하는 이상과 전쟁이라는 현실이 정말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원래 과학은 어때요? 국경 없이 협력하고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그런 건 다 사라지고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과학을 무기로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어제까지 함께 연구하던 동료가 오늘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적이 되어버린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이 자국의 승리를 위해서 뭘 했냐면 독가스 같은 끔찍한 무기를 개발하는데 동원된 거예요.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 열리던 학회, 이런 것들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나와도 그걸 함께 토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과학계의 네트워크 자체가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노벨상을 줘야 하는 위원회는 과연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딜레마에 빠졌을 텐데요. 그들의 고민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위원회는 정말 말 그대로 거의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일단 전쟁 때문에 우편이 제대로 오가질 않으니까 후보자들의 연구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는 것부터가 거의 불가능했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쟁 중인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에게 상을 준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불보듯 뻔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위원회는 노벨상의 가장 기본으로, 그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유언으로 남긴 바로 이 한 문장,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이 기준을 다시 떠올린 거죠.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과학이 인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는 데 쓰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는 그 어떤 후보도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이 숭고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후보가 없네. 이게 아니었던 거죠. 노벨상의 정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노벨 재단 규정에 딱 맞는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에 적합한 수상자가 없으면 상금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바로 이 규정 덕분에 1916년상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더 흥미로워져요. 왜냐하면 1916년의 이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또다시 반복됐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없었던 해가 총 6번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정말 뚜렷한 패턴 하나가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수상자가 없었던 해는 거의 대부분이 두 번의 세계대전 기간과 정확하게 겹칩니다. 네, 무려 6번입니다. 120년이 넘는 긴 역사 속에서 딱 6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횟수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이 상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끈질기게 자신의 권위를 지켜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그 이유를 뜯어보면 더 명확해져요. 이 6번 중에서 4번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대전 때문이었고요. 그럼 나머지 2번은 뭐냐? 전쟁 같은 외부 요인과 상관없이 그냥 위원회의 그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이 텅 빈 시상대들, 이 수상자가 없었던 해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수상자가 없었다는 건 노벨상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건 노벨상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제가 가진 의미를 정리해보면 첫째, 당시 세계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기압계 같은 역할을 했고요.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상의 숭고한 정신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죠. 진정한 과학 발전은 평화와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상을 주는 것보다 주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건 아닐까요?